자, 이 정권이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부동산 경추락을 막겠다고 10달 전에 부동산 대출 빗장을 풀며 바람을 잡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요, 정권이 스스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알아야 이번에 부채 위기,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외환위기에 수십 배의 충격이 올 거라고 말한 김대기의 발언이 뜬금없이 유체이탈 합법으로 하는 듯이 들렸고, 자기들이 쭉 지금 10달 전에 부동산 경추락 막는다고 대출을 완화해온 부분,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온 부분을 갖다가 외면한 채 마치 뜬금없이 문재인 정권이 빚내서 집 사도록 부추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이렇게 수십 배의 충격이 온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민이니 저가주택에는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고 말한 거라든지 부동산 건설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게 된 지가 좀 됐다라는 것은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작년 말에 레고랜드 공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만기일 하루 전일 9월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갑자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해버렸어요. 금융시장에 폭탄을 하나 던진 거죠. 그런데 당사자는 그냥 골치 아픈 일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수준으로 했지, 이것이 가져올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그걸 미처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못 믿을 정도면이라면서 이 레고랜드, 강원도, 그리고 민간기업, 한국 전체 채권 시장으로 이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을 샀다가 나중에 이게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순식간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고, 자, 그때부터 이제 급속한 채권들을 발행하는 부분에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됐고, 그러지 않아도 고금리가 이제 지속되고 있던 상황과 그 다음에 건설 원자재값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대형 건설사 부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김진태 지사가 당황해서 없던 일이라고 했지만은 이런다고 일이 이제 덮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PF발 부동산 부실 문제가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한 두어 달 지난지 이 부동산 PF가 다 이런 문제가 돼서 터지면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윤석열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추경호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집을 사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집 여러 채 가지고 사고 팔고 한다고 나쁘게 보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12월 15일 윤석열이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운을 뗀 이후에 6일 뒤에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경호가 발표하면서 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을 막겠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 부동산 시장에 총알을 공급하는 거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총알이라는 것은 돈, 대출을 갖다가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에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을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심지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2020년 7월에 도입을 했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도 연장해주고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해줬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주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정부는 나아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을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실수요자들보다 다주택자, 즉 부동산 거래꾼들의 거래를 회복시키는 쪽에 좀 집중하는 듯이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지원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주고 대출 한도도 3억 6천에서 5억까지 확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둔촌 주공 재개발 지역 이제 아파트 살리기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둔촌 주공이 미분양이 될 거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그때 나왔죠. 그럴 때 이제 둔촌 주공까지 미분양되면 부동산 PF 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될 때 둔촌 주공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빗장을 피워제끼더니 정부 태도가 10달 뒤에 확 바뀌었어요. 지난 10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당, 정, 대통령실 최고 협의회에서 대통령실, 여당, 정부 모두가 가계부채를 한 목소리로 이제 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97년 외환위기 몇십 배의 위력이 생길 것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한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창용이가 6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럼 입이라도 좀 닫고 있지. 최근에 옛날처럼 1%대로 다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금리 상황을 가정하고 연끌 비투했다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DSR이 너무 느슨하다면서 이것을 이제 조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10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거냐?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684조 8천억.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2조 5천억 정도 늘어났죠. 근데 단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자,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더라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자, 한국이 지금 정권이 10개월 동안 느슨하게 관리했던 가계부채가 그야말로 이 부동산 PF발 또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뜨거워라 싶어서 여기서 경고하고 잡아떼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단기 부양을 하겠다고 부동산을 손대는 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자, 부채를 줄이기는 이것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늘어났을 때 큰일이다 할 때는 이미 늦었지요. 자, 지난해 말까지 부채를 줄이고 있던 기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연상시킨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아미르 수피 교수가 전미 경제학회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자, 한국이 그동안에 가계부채를 늘려오면서 가계부채를 가지고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부동산 경추락을 통한 부동산 PF, 브릿지론이 터지고 거기서 금융위기가 오는 부분을 막겠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다시 경기 부양을 시켰어요. 인위적으로. 그 결과가 이제 거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커져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당황해서 남 이야기 하듯이 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터지더라도 우리 탓이 아니라 문 정권 탓이다라고 중간에 한번 알리바이를 성립시켜 놓고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윤 정권이 10개월간 부동산을 갖다가 풀면서 온갖 규제를 다 풀면서 돈 빌려 줄 거니까 투기꾼이고 뭐고 묻지 않겠다. 연끌해서 집 사라고 바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